저는 미국에서 2년 반 동안 살면서 홈커밍 파티를 무려 7번이나 갔습니다. 어떻게 그만큼 많이 갔냐고요? 네, 지금부터 썰을 풀어드릴게요. 우선 홈커밍이 뭔지부터 알려드리자면 홈커밍 위크랑 홈커밍 파티가 있어요. 홈커밍 위크는 미국에서 스피릿 위크라고 부르는데요. 약간 한국 고등학교 축제 기간처럼 미국 학교 축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홈커밍 파티는 홈커밍 위크의 마지막 날에 열리는 댄스 파티이고요. 홈커밍 자체는 1년에 2번, 한 학기에 한 번씩 풋볼 시즌 한 번, 농구 시즌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풋볼 시즌, 이제 9월에 열리는 홈커밍이 보통 메인 홈커밍입니다. 네, 홈커밍 위크, 스피릿 위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보통 이 주간 동안은 일주일 동안 컨셉이 다른 드레스업 데이를 해요. 이게 뭐냐면 드레스업은 꾸며서 오다,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오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공립에서는 평소에 사복을 입기 때문에 사복에서 좀 더 신경을 쓴다. 이제 신경 쓰는 거를 업한다 이래가지고 드레스업이라고 부르고요. 사립에서는 교복을 입었는데 사복을 입는 날을 교복보다 조금 낮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dress down이라고 불렀습니다. dress up day, dress down day 이 표현도 많이 쓰니까요.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튼 그렇게 dress up day가 일주일 동안 있고요. 제일 많이 있는 건 이제 불변의 파자마 데이.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있었습니다. 공립이랑 사립 둘 다 파자마 데이는 늘 있었어요. 여름에는 제가 곰돌이 잠옷을 입고 학교를 갔고요. 그리고 저는 제 큰 베개도 들고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누워있고 그렇게 좀 띵가띵가 하면서 그날을 보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제가 제일 아끼던 딸기 수면 잠옷을 늘 입고 갔습니다. 파자마 데이는 보통 월요일, 그 위크를 시작할 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약간 tacky Tuesday라고 옷을 촌스럽게 입는 날인데요. 어감 때문에 그런지 Tuesday는 tacky Tuesday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언밸런스함을 주기 위해서 그냥 양말이랑 신발만 다르게 매치를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gender swap day라고 성별을 바꾸어서 여장, 남장 하는 데이가 있었는데요. gender switch day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공립에서 진행했던 이벤트고요. 사립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학교 자체가 보수적이라 가지고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all pink day라고 약간 breast cancer을 위해서 핑크색으로 입는 그런 데이가 있었는데요. 유방암 협회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 심볼이 이제 핑크 리본인데 그것 때문에 이런 핑크 리본 이벤트를 학교에서 되게 많이 해요. 저희도 이제 그걸 위해 가지고 올 핑크 데이로 분홍색만 입고 오는 날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거는 학교 마스코트 컬러, 메인 컬러 색깔대로 옷을 입고 오는 것도 많이 했었고 제가 공립 다닐 때는 red, black and white였어서 빨강, 검정, 하양이 들어가게 입으면 됐었고 사립은 red, gray and white였어서 빨강, 회색, 하양이 들어가게 입고 오는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college day라고 좋아하는 대학교 이런 학교 옷을 입고 오는 데이도 있었고 되게 종류가 많아요. 구글에 Spirit Week Dress Down이라고 치시면 사진이 쭉 나오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한 주 동안 열심히 드레스업을 해서 오고요. 그리고 보통 홈커밍은 테마를 정해요. 저희는 이제 모아나도 있었고 Under the Sea 이제 바닷속 이런 테마가 있었는데 사립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이벤트 플래닝이라고 학교 각종 행사, 기획이나 담당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수업에 있었는데 이제 그 수업에서 홈커밍 스피릿 위크 데이를 정하거나 테마도 정하고요. 댄스 파티를 할 장소도 정하고 꾸미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런 수업이 학교에 없을 때는 보통 이제 시니어, 고등학교 제일 마지막 학년 친구들이 꾸미거나 장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홈커밍이 1년에 2번 있는데 저는 2년 반 동안 7번을 갔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사립으로 전학을 간 후에도 공립에서 다녔던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자주 연락하고 지냈기 때문에 친구들이 늘 저를 초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립을 다닐 때에도 공립 홈커밍 파티를 2번이나 더 가서 7번이나 갈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제 옛날 동네 가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한 번은 제가 갔는데 퍼레이드를 한대요, 지금 당장. 저보고 저도 트레일러에 타라고 해가지고 네, 갑작스럽게 저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 왼쪽 끝에 호호하고 있는 친구가 저예요. 아무튼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다니던 이제 사립학교에서는 저희가 정한 테마가 Under the Sea라고 바닷속 테마였는데요. 이제 댄스 파티 장소 venue라고 하죠. 요것도 예약을 하고 핀트레스트 이런 데서 열심히 사진을 찾아가지고 친구들끼리 열심히 꾸몄습니다. 저렇게 테이블에도 네트를 깔아가지고 바다 느낌이 나게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꾸민 포토월이에요. 옆에 있는 풍선들 저거 다 불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베뉴도 열심히 꾸며놓고 홈커밍 마지막 날, 이제 금요일에 보통 테마에 맞춰서 옷을 입고 댄스 파티를 가요. 그리고 이제 댄스 파티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홈커밍 퀸과 킹이죠. 메인 이벤트. 이건 어떻게 뽑히냐면 전교생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퀸이랑 킹 투표를 하는데, 요거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고3 학년들만 출마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투표를 해서 홈커밍 로얄티 후보 탑3 또는 탑5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후보 또는 5명의 후보 중에 퀸이랑 킹이 될 사람을 또 다시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는 사람이 뽑히는 건데요. 제가 다녔던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퀸이랑 킹밖에 뽑지 않았고요. 보통 다른 학교들도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전학 간 사립학교에서는 학년별로 뽑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제일 마지막 학년 시니어 중에서 퀸이랑 킹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니어, 그 아래 학년에서는 프린세스, 프린스 이런 식으로 뽑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퀸이랑 킹은 무조건 시니어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 중에서 뽑는 거는 이제 그 학년 친구들만 투표가 가능해요. 대신 퀸이랑 킹은 전교생이 투표를 하고요. 저는 이때까지 수많은 퀸과 킹을 봤었어요. 저거는 이제 모아나 테마였을 때 퀸으로 뽑혔던 친구고요. 저랑 같이 학교에서 가장 키가 작았던 친구인데 뽑혀서 제가 더 신난 사진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 홈커밍에서는 킹으로 뽑힌 친구가 이탈리아 남자애였어요. 이 친구는 저랑 같이 발리볼 매니저를 하던 친구였는데, 저는 발리볼을 못해서 매니저가 되었지만 이 친구는 발리볼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학교에 남자 발리볼 팀이 없어가지고 여자팀 매니저가 되었던, 같이 공을 주우면서 다녔던 그런 친구고요. 그때 자기 킹 되고 나서 지 친구랑 제 폰으로 셀카 찍어놓은 사진인데, 저렇게 2명이 학교 대표 훈남이었어요. 사진에선 너무 활짝 웃어서 그런지 뭔가 좀 사진은 이상하게 나왔는데, 둘 다 농구랑 풋볼을 되게 잘하던 학교에서 인기 많았던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홈커밍은 제가 사립으로 전학을 가고 그때 초대받아서 갔던 홈커밍인데, 퀸이랑 킹으로 뽑힌 친구들 사이에 끼어있는 제가 보이시죠? 저 때 뽑혔던 친구들도 둘 다 되게 친했던 친구들인데, 특히나 퀸 된 친구는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였어요. 제가 공립 다닐 때 늘 붙어 다녔던 친구인데 뽑혀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받은 왕관을 씌워줘가지고 제가 왕관을 쓰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때 그 친구 기운을 받았는지 그 다음 주에 열린 이제 저희 학교 사립학교의 홈커밍에서 제가 퀸으로 뽑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기 트럭에 앉아서 손 흔드는 제가 보이시나요? 후보자들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고요. 그리고 남자 1명, 여자 1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필드에 서 있으면 이제 뽑힌 사람들을 호명하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킹이 된 친구와 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 2, 3학년 다 호명을 하고 이제 킹까지 호명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퀸을 호명을 하는데, 제 이름이 불려가지고 저는 포즈를 취하고, 그리고 킹으로 뽑힌 친구는 저를 뒤돌아보는 사진입니다. 요게 이제 뽑힌 친구들 단체 사진인데요. 킹으로 뽑힌 친구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 학교 브이로그에도 출연을 했었고
졸업식 브이로그도 출연을 했었고 네, 되게 많이 나왔던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같이 뽑혀서 이것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풋볼 경기 도중에 하프타임 중에 호명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풋볼 저지를 입고 있고 저도 이상한 저지를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치어 유니폼을 입었으면 더 예쁘게 나왔을 건데 그죠? 그리고 또 웃긴 게 저 때 다 같이 뽑힌 친구들이 다 되게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때 뽑힌 프린스 앤 프린세스도 이제 프린세스 친구가 제 룸메이트 친구였고요. 그리고 그 밑학년 sophomore royalty 뽑힌 친구도 제 룸메이트랑 저랑 같이 다니던 되게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뽑힌 남자 친구도 herman이라고 멕시코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프롬 브이로그에 되게 많이 나왔죠. 이 친구도 되게 친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프린스로 뽑힌 친구는 저랑 정말 되게 친했던 진짜 제일 친했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주르르륵 당선이 돼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 후에 제일 마지막 홈커밍의 꽃 댄스 파티가 열리죠. 홈커밍 댄스 파티는 이제 뭐 원피스, 드레스 이런 거를 되게 캐주얼하게 입고 가요. 남자애들은 그냥 티에 바지만 입고 오는 친구들도 많고요. 여자애들은 저렇게 심플한 원피스를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립을 다닐 때는 농구 시즌 홈커밍 댄스는 발렌타인 기간이랑 합쳐가지고 발렌타인 테마로 늘 댄스 파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드 앤 블랙이 보통 드레스 코드였는데 사진을 보시면 되게 캐주얼하죠, 다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그 당선된 연도 그 전 학기 그때 열린 발렌타인 댄스에서 찍은 건데 전학하자마자 이렇게 제일 친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늘 연락하는 진짜 베프 중에 베프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6개월 후에 저희가 퀸, 프린세스 그리고 2학년 프린세스로 뽑혀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룸투어 영상 보시면 제 거울을 훔쳐간 옆방 사는 그 친구고요. 그리고 제가 당선된 연도의 홈커밍은 바닷속이 테마였어요. 그때 화장을 되게 열심히 많이 하고 가는 중에 찍은 영상이고요. 가자마자 포토월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뒷태미인 전지원. 비율 똥망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당선된 멕시코 친구랑 같이 찍었고 1학년 프린스로 당선된 친구랑도 사진을 찍었고요. 요거는 제 룸메이트랑 퀸, 프린세스 같이 찍었고 이제 2학년 프린세스랑도 이렇게 열심히 사진을 많이 찍고 왔습니다. 댄스 파티 분위기를 짧게 보여드릴게요. 춤추는 거는 이제 프롬 브이로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거랑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옷이 더 캐주얼할 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홈커밍 위너스 플라이어 나왔을 때 이제 퀸의 G1June 적혀 있는 거고요. 저는 당연히 이 홈커밍이 제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홈커밍이 다가왔어요. 그때도 발렌타인 테마였는데 뭐 입지 하면서 드레스를 계속 찾았어요. 레드 드레스도 보고 친구 거 블랙 드레스도 입어보고 근데 생각하니까 뭔가 발렌타인 때 레드 앤 블랙은 너무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남들과는 다르게 옐로우 드레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주 노란 드레스를 구매를 해서 배송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입고 홈커밍을 갔습니다. 저렇게 애들 옷 보시면 아실 텐데 남자애들도 정말 캐주얼하게 입고 오고요. 저희 개인적인 콘셉트는 이제 홈커밍 전체는 발렌타인 댄스지만 저희 개인적인 컨셉트는 미녀와 야수의 벨이었습니다. 무튼 그렇게 저의 마지막 홈커밍까지 막을 내렸어요. 제가 퀸으로 당선된 순간은 아직도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전학 가고 나서 조금 힘들었는데 열심히 적응을 해서 전학 간 지 반년 만에 퀸 타이틀을 달았더라고요.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미국이 또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또 하나 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미국의 스포츠 활동
또는 이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